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고 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사찰 등 비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빛골 광주의 대표적인 사찰인 무등산 증심사 템플스테이관이 침수되는 등 광주 전남 지역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섬진강 범람으로 구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이재민들이 화엄사로 긴급 대피했고 축사에 있던 소들은 한때 구례 사성암으로 피신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2020 만해 축전이 개막돼 만해의 삶과 가르침을 짚어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동국대 만해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등 주요 행사들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불자들의 신행 생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세대 수행자로 불리는 원재 스님은 서울 봉은사 특강을 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수행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는 우리 차문화의 선구자 고 명원 김미희 선생은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우리 차를 복원해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차문화 복원과 중흥의 숨겨진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고 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산간 지역의 사찰들도 물에 잠기고 일부 건물이 파손되는 등 물폭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 지역 피해 현장을 가봅니다. 첫 소식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쏟아져 나오는 흙탕물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흘러내립니다. 전북 남원의 교령산성 내 산국사에 산사태가 발생해 축대가 무너지고 토사가 유입되면서 상수도도 모두 유실됐습니다. 사찰로 오르는 길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뿌리째 뽑힌 나무들은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절에서 창고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는 폭우에 휩쓸려 나뭇가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선국사 바로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교령산성의 군수품 보관 창고였던 군기고토 발굴 현장도 토사 유입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말사인 선국사는 이번 폭우로 인한 복구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정도 사태 나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상수도도 끊기고 컨테이너도 떠내려가고 나무도 지금 다 뽑혀서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떠내려오고 그랬어요. 정말 이런 사태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게 복구를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 말사인 순창 대모함도 새벽에 순식간에 밀려든 흙더미에 장독대가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찰의 자랑인 된장과 고추장 등 양념류가 모두 유실됐습니다. 올해는 된장을 신도들하고 좀 나눠 먹으려고 많이 담았어요. 여유 있게 담았는데 이번 장독대를 쓸어버리는 통해 산사태로 하나도 먹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현재는 군청에 나와서 임시로 복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치우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전남 담양의 수행 포교도량 관음사도 산사태로 경내 봉안당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관음사는 포크레인을 동원해 토사를 치우는 등 도량 정상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승이 여기 이 도량에 온 지가 45년 됐습니다. 이 45년 만에 이런 난을 당하고 보니까 엄두도 나지 않고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으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먹던 그 마음으로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 사찰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배수로와 축대 등을 미리 꼼꼼히 정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의 대표적인 사찰인 무등산 증심사 템플스테이 문화관이 침수되는 등 광주 전남 지역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섬진강 범람으로 구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일부 이재민들은 화엄사로 긴급 대피했고 축사에 있던 소들이 구례 사성암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찬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사찰 뒷산에서는 큰 물줄기와 함께 토사가 흘러내리고 사찰 앞 계곡은 이미 물이 불어나 거대한 폭포를 연상케 합니다. 사찰 진인로 역시 길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경내에서는 스님과 사찰 관계자들이 무릎 높이까지 들어찬 물을 퍼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템플스테이관 안까지 밀려든 흙탕물에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집기류와 가재 도구가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템플스테이관이 침수됐고 토사 피해가 발생한 광주 무등산 증심사입니다. 사찰 측은 현재 침수 피해를 복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입로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하겠죠. 그리고 뒤에 이번에 뒤에 입은데 계곡 넘치는 데는 물길을 새로 빼기로 했고, 그래서 좀 전에 그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 다 가서 현장 점검하고. 그런가 하면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낸 전남 구례 지역에서는 부처님 품으로 피신한 솥대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솥대들은 폭우를 뚫고 해발 531m 오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사성암으로 올라왔습니다. 소 10마리는 섬진강이 범람하자 위험을 느끼고 축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성암 주지 대진 스님은 소들이 집중호우를 피해 3km의 아스팔트 산길을 따라 사성암까지 찾아왔다면서 마을로 내려가 소 주인에게 연락해 안전한 곳으로 소를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목장이 밑에 마을에 있는데 맥자망성이 침수가 되니까 소들이 우리에서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소들끼리 자기들끼리는 모르겠는데 안전한 곳으로 오르다 보니까 사성암 끝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난 구례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지리산 화엄사에는 한때 임시 대피소가 차려져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주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남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져 32년 만에 하동군 화계장터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 물이 불어나면서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계장터는 지난 토요일 침수됐다가 어제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태풍 등으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화계장터 인근에선 집중호우로 상가 등 200동 이상의 건물이 침수된 걸로 집계됐고 창녕과 밀양 등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불교 사상가인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2020 만해 축전이 개막돼 만해의 삶과 가르침을 짚어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선 언론과 미디어, 교과서에 나타난 만해의 다양한 이미지와 시대별 변화를 분석해 만해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주요 행사들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는데요.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뛰어난 시인이었으며 불교 개혁가로 큰 족적을 남긴 만해 스님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와 전례 없는 집중호우 속에서 막을 올린 불교계 대표 문화축제인 2020 만해축전. 축전의 시작을 알린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만해 스님에 대한 기록이 기념관마다 제각각인 점을 꼬집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차적인 자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만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만해라는 한 인격을 보고 싶어 하는 대로 지금 보고 재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회의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일제당국에 승려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건백서를 제출한 사실을 놓고 만해 스님을 친일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무조건 승려들은 결혼하게 하라, 그게 아니라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대범한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 따져보면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도 이미 결혼을 했던 분이고. 역사와 언론, 교육계에서는 만해 스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해방 전과 후로 언론을 통해 비춰진 스님의 이미지가 분석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주로 항일 투사로서 부각됐다면 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또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난의 상황을 극락으로 여겼던 그런 만해 한용운의 그런 마음가짐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불교계에서 만해 스님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검을 도야마 미쓰루조차 당신 나라에 그만한 위인이 없다고 섭섭해했으며 거승 송만공은 만해 없는 서울에 가서 뭘 해라며 수덕사에서는 다시 상경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만해 씨의 편수가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부침이 심하고 기계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관점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도서와 문서, 잡지, 신문 등에서 만해 스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만해 축전은 모레 만해 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서예 대전과 백일장, 청소년 캠프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지며 BBS 불교방송은 주요 행사들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축전 현장을 불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람분절, 백중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 49일 기도 정진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 도심의 수행 포교도량 국제선센터가 백중 49일 기도 3제를 봉행했습니다. 3제에선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법사로 나서 특별한 주제를 두지 않고 불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감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불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옳고 그름이라든지 정해진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렇게 느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백중 우람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며 전국의 사찰들은 백중인 음력 7월 15일, 양력 9월 2일까지 49일 기도 정진을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불자들의 신행 생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신세대 수행자로 불리는 원재 스님이 서울 봉은사 여름특강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수행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전에 없던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체계가 도입됐고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등 낯선 변화들이 어느덧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선 사찰을 중심으로 법당의 신도로 가득 찼던 대중법회는 온라인 법회로 대체됐고 디지털 불교대학, SNS와 전화를 통한 기도 접수 등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봉은사가 불교교육 여름 공개 특강을 열고 한국 불교의 미래와 신행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세대 수행자이자 글쟁이로 꼽히는 선원수자 원재 스님이 강사로 나서 세계를 무대로 만행을 다니면서 5대륙 45개 나라에서 직접 보고 느낀 얘기들을 불자들에게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원재 스님은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선 현지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불교의 사상과 체계를 그 나라의 문화와 습성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수행법 체계를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중심, 무념, 무화, 무상, 삼법인, 팔정도 중요한 것만 가르치면은 그 문화에 맞게끔 자신들의 불교로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조계종이란 것도 어쩌면 선이란 것도 우리 바탕에서 생겨난 문화이기 때문에. 원재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흐름은 전통적인 신행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수행의 대중화를 꼽았습니다. 과거 종교인들이 독점했던 수행법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일상 속 수행 공동체 등의 형태로 발전했고 이는 미래 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접 어떤 절이나 선원에 가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서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요즘에는 블로그나 페이스나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좀 가르침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뉴노멀, 집에서도 배운다는 거죠. 절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재 스님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일상 속을 파고들어 소통하고 수행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한국 불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불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불자들에게 신행생활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북한산의 천년고찰 중흥사에서 책을 읽고 책 저자의 강의도 직접 듣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됐습니다. 북한 산성의 유일한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중흥사는 지난 주말 한국 시인협회장인 나태주 시인을 초청해 책 읽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우리 시대의 시인으로 불리는 나태주 시인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 필사시집, 끝까지 남겨두는 그 마음을 함께 읽고 필사하는 시간, 새소리 명상과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름 산사에서 책 읽기를 통해 모처럼 마음의 여유와 위안을 찾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산 중흥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한 차례씩 1박 2일 일정으로 책 읽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는 우리 차 문화의 선구자 고 명원 김미희 선생은 일제강점기 이후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시대 사라진 우리 차를 복원해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분인데요. 그런데 명원 선생이 우리 차 복원을 결심했던 계기가 일본의 한 차인에게서 한국에도 다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 차 문화 복원과 중흥의 숨겨진 이야기를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태어난 명원 김미희 선생은 1954년 궁중달의 계승을 시작으로 우리차 중흥에 나섰습니다. 명원 다도회를 설립하고 초이선사가 머물렀던 일지암 복원을 주도했으며 1979년 우리나라의 첫 차 학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해 차를 사치라 여겼던 시절, 명원은 우리차에 담긴 선조들의 무한한 정신적 풍요를 느꼈고 이를 세상과 나누려 했습니다. 한간의 차 속에서 무한한 정신적인 풍요함을 느꼈던 조상님들의 철학과 둘째는 한간의 차로 극진한 정성과 예를 다했던 아름다운 풍속과 셋째는 당글되었던 사문화를 현재 생활에 연결시켜보려고 이번 행사를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명원의 차사랑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인 쌍용그룹 창업주 김성곤 회장과 함께 선수단 후원을 위해 발레 디딘 유럽에서 정신문화로서의 차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한 차인에게서 한국에도 다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차문화 복원을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예법이 집집마다 다른데 통일된 게 이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다 일본식을 하니까 안타까우셔서 그 근거를 다 찾느라고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궁에서 순정왕후 그 비 대신은 마지막 왕 비해서 이제 이거를 찾아내신 거예요. 명원은 차인이기에 앞서 신신 깊은 불자로서 근현대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막대한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또 늘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왔기에 생전 종로구 신문로 집에는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무슨 동지적인 관계로 그렇게 목적을 갖고 남한테 베푸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게 별로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천성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수많은 참 가정 경제에 금이 갈 정도로 많이 베푸셨는데 명원이 이룩한 우리차 중흥의 업적은 차는 곧 우리의 정신이고 다도가 좋은 인성을 길러준다고 여겼고 이를 실천한 명원의 삶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일부터 16일까지 박물관 교육축제를 개최합니다. 먼저 11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박물관 전시품에서 얻은 영감을 화폭에 담는 미술 경연인 제45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가 열립니다. 12일과 13일에는 박물관 교육 심포지엄을 열고 치유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의 정서, 치유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5일과 16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선 한국박물관협회와 공동으로 박물관 교육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국립등대박물관, 전국선사박물관 등 전국 34개 박물관 미술관이 참여해 소장품을 활용한 창의활동, 여성 독립운동가 탐구, 로봇 공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국립국악원은 내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남북 전통예술 교류를 위한 학술회의, 북한의 민족음악 유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난해부터 국립국악원과 공동으로 남과 북,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북한과 한민족 음악 자료의 현황을 조사,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내일부터 14일까지 한러 온라인 공연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국립발레단의 허난설원, 수월경화, 국립현대무용단의 비욘드 블랙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공립예술단체 공연을 러시아 문화포털에 선보입니다. 지난해 겨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처음으로 열린 빛축제 서울라이트가 올해는 가을과 겨울에 두 차례 열립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 서울라이트 행사를 10월과 12월 각각 개최한다며 10월에 여는 축제는 DDP 라이트온이란 이름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축제에 온라인 방식을 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사열의 기도도량 구례 사성암에는 폭우를 피해 인근 축사를 탈출한 소떼들이 피신해와 부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불교계의 넉넉한 마음으로 비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듬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